네, 중국은 방대한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잠수함 전력은 핵심인데 최근 건조 사실이 확인된 최신형 096형 핵 잠수함이 도입되면 해군의 작전 능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핵 전력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말 미국 의회는 2024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 위협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중국이 단순한 핵 억제를 넘어 전쟁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증강뿐 아니라 미 동맹국의 군사기지와 해상 전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핵 전력 확대는 북한의 핵 도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에 치명적이라고 미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물론 한국 자체 핵무장, 나토식 핵 공유 등 모든 옵션을 포함해 핵 태세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핵 전력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핵과학자 회보가 발행한 핵무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3,708개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퇴역을 위해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1,336개의 탄두를 포함하면 핵탄두의 총 재고는 약 5,04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1,938개가 예비자산, 즉 기술적이나 지정학적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비밀무기고에 저장되어 있어 실제 배치된 탄두는 약 1,770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핵 전력은 어떨까요?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과 비교하기엔 핵탄두의 수나 기술적인 완성도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러시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러나 중국은 이미 올해 중반가용 가능한 핵탄두가 600개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500개에서 100여 개나 늘어난 것인데요. 미국 방부는 중국이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까지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탄두를 실제 활용하기 위한 수단 역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기존 홍식스에서 진화한 홍식스M 폭격기에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량했으며 대형 핵폭격기 홍20의 현장 배치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실제 핵무기를 운용하기 위한 경험이나 기술, 노하우 등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술의 뜻, 중국은 핵 투발이 가능한 폭격기 홍6를 보유 중인데 이 기종은 구소련의 투폴레프 16을 기반으로 한 전략 폭격기로 공중급유 능력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탑재 옵션으로 활용도가 높은 폭격인데요. 역시나 스텔스 기능이 없는 데다 미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에 비해 기술적인 측면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된 SLBM도 미국과 러시아산과 비교하면 사거리가 짧은 데다 잠수함은 운용한 역사가 짧아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열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둥펑 31, 둥펑 41 등 다탄두 기술이 적용된 최신 미사일을 갖고는 있으나 러시아산 미사일보다 아직도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이 중국 인민군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수적, 기술적 우위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국은 강화된 핵 전력을 토대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핵 경쟁에서도 큰 차로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흔히 3대 핵 전력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잠수함, 그리고 장거리 핵 폭격기를 꼽는데요. 이처럼 전 분야 걸친 중국의 발전은 실로 놀랍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재래식 및 핵탄두 탑재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이 분야 원조라 할 수 있는 러시아조차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핵 증강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 세계에 분포한 총 12,121개의 핵탄두 중 9,485개가 군사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이 건설 중인 약 350개의 핵탄두 보관용 사일로 규모 등으로 추정해봤을 때 향후 10년 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가 650에서 1,200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평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고서는 편견에 기반한 중국 위협론이며 자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핑계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인데요.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의 그간 평판이나 행동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핵 증강이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 패권 야욕을 드러낸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중국이 핵탄두 및 ICBM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동남아 및 한반도 등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탄두 및 ICBM 증강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전략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 및 군사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북한 핵 위협에 더해 또 다른 차원의 군사적 압박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중국은 약 250개의 ICBM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향후 10년 동안 급증할 것으로 보여 800개의 미국과 1244개의 러시아를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순 핵탄두 보유량으로 봤을 때도 2024년 1월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500개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 대비 90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직까지 중국의 핵 전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핵 강국 러시아나 물량이 아닌 질과 활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 비하면 보여주기식 전력인 측면이 강한데요. 미국이 보유한 핵 전력의 상당수가 즉시 사용하다는 측면에서 중국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이 보유한 핵미사일의 특징이 잠수함 기지에서 다량 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핵무기가 배치된 곳이 키트삽 해군 잠수함 기지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이자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까지 현장 배치를 끝낸 상황입니다. B-21의 저세상 성능에 그동안 미국 공무니만 쫓던 중국은 아연 실색하고야 말았는데요. 그동안 미 해군과 공군을 앞질렀다고 자부하던 중국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논평조차도 없이 한동안 쥐 죽은 듯 지냈습니다. B-21은 기존 B2 스피릿의 후속 기종으로 더 나은 스텔스 성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레이더의 B-21은 탁90 크기로 잡혀 탐지할 수 없는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핵 투발이 가능한 폭격기 홍6와 홍20을 보유 중인데요. 그중 홍6는 구소련의 투폴레프 16을 기반으로 한 전략 폭격기로 공중급유 능력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 탑재 옵션으로 활용도가 높은 폭격기지만 역시나 스텔스 기능이 없는 데다 미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에 비해 기술적인 측면과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된 SLBM도 미국과 러시아산과 비교하면 사거리가 짧은 데다 잠수함은 운용한 역사가 짧아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총 몇 개의 핵탄두를 가졌느냐보다 바로 즉시 발사 가능한 핵탄두가 몇 개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미국이 보유한 5,000개의 핵탄두 중 실제로 배치된 탄두는 약 1,770개입니다. 이 중 400개는 지상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배분되었으며 약 970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00개는 미국 폭격기 기지에 각각 분산 배치되었는데요. 나머지 100여 개가 세계 곳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신경 쓰는 고민거리 역시 즉시 가동 가능한 핵탄두 숫자 외에 핵탄두의 위치도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 5개국의 24개 공군기지와 지하저장고에 핵탄두를 배치,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핵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산 핵탄두는 중국 주변국으로 분산 배치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 자산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것이고 우리가 직접 소유한 것이 아니기에 대한민국이 완벽한 전력 우위와 전쟁 억지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체 역량 강화, 자주 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박정희 정부부터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을 염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개발 이후 우리의 핵무장 추진에 대한 명분도 강화되었다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 우리 정부의 수장이 직접 북한의 핵 전력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공표했으며 미국 내에서 사실상 논의 자체가 금기 사항이었음에도 최근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비확산의 진심이고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과거 다른 국가들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했던 수단과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전 시기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나토 동맹과 맺은 핵무기 공유 협정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억지력 차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보장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이나 ICBM 대응 기술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그리고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및 SLBM 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핵무기 옵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27일 미국 핵잠 생산 의심 영상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산업기지의 무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 해군과 조선업체, 미 의회 미해군정보국은 SIB가 수량과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자체 수요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미국이 오커스의 뒤까지 봐준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미국은 영국과 호주의 정상을 샌디에이고로 불러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양도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협정 내용에 따라 호주는 2030년대 초까지 미국이 건조한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이후에 추가로 2척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요. 즉 2032년이 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약속한 버지니아급은 미국이 개발한 가장 최신鋭의 핵 추진 잠수함이자 동시에 최강의 해상 전력 중 하나입니다. 블록5 기준으로 전장 140m, 전폭 10.3m, 수중 배수량은 1200톤에 육박하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45층짜리 아파트 한 동과 엇비슷한 크기이며 사거리 1700에서 2500km에 달하는 UGM-109 토마호크는 물론이고 UGM-84 하푼, 마크 48 중거로해 등 65개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진짜 위력은 바로 동력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원자로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제한 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버지니아급 원자로 코어의 예상 수명은 33년으로 보급만 이루어진다면 33년간 해저에서 적의 심장부를 정조준할 수 있는 셈인데요. 중국이 극렬하게 오커스 협정에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발표가 있고 단 이틀 뒤 중국은 황구 15를 이용해 미국이 호주를 이용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심지어 핵잠수함 도입이 호주를 유령의 집으로 만들 것이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영국, 호주연합 오커스 자체가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태평양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국을 틀어막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을 건네준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호주에 판매한 버지니아급은 핵 추진 잠수함이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호주 내부에서도 호주가 보유할 버지니아급은 순수하게 재래식 무기 체계로 무장할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핵 잠수함의 도입 자체가 비핵 국가의 행동에서 벗어나는 NPT 위반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더라도 버지니아급 핵잠의 원자로를 통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계산법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6척 이상의 공구사형 핵잠수함을 운영, 여기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능이야 미국이나 영국의 핵잠수함에 못 미친다고 해도 장기간 심해 작전에 가능한 핵잠수함의 특성상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침해할 만한 실질적인 위협일 텐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심각한 소음 문제로 이동 경로를 우리 해군이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구사형을 기준으로 중국산 핵잠의 소음도는 120dB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포착이
생각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바닷속 어딘가에서 핵무기를 품고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호주 모두 핵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위해 핵잠수함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계획처럼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술했지만 현재 미국은 원래 목표였던 연간 2척의 생산량을 달성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1.1에서 1.1을 오가는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33척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도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 핵잠수함의 정비 역시 계속 적체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대한민국의 선박 건조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202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통계 기준 세계 조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0.1%에 불과한 미국은 대한민국의 힘을 빌려 중국 견제와 자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 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전쟁 이후 수출 위주의 전략으로 무한 경쟁에 돌입했던 대한민국은 현재 28.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시장을 절반 이상 차지한 중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조하는 선박 대부분이 고부가 가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계 1위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절박하게 한국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내부엔 여전히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자문위원 제이크 설리반은 전투함정의 경우 미국 내 설계와 제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과거의 영광, 조선업 강국으로 재부상할 수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며 기술자의 연봉을 올려준다고 해도 수급이 어려울 만큼 기술력에서도 대한민국에 뒤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의 강성조선선호조협회는 한국 기업의 진출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조선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미국 군함을 건조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으로서도 핵잠수함은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우리의 수구원 사업이었으며 미국으로서도 한국이 핵잠수함으로 중국을 최전방에서 막아준다면 호주의 핵잠수함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 역시 전술 핵잠수함 38척에 전략 핵잠수함 11척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현재 디젤 잠수함 22척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삼국 군사동맹 오커스에 일본이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핵잠 보유 역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에 이어 호주까지 핵무장이 예정된 마당에 북한까지 자신들의 첫 번째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제841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으니 대한민국의 비핵화 명분은 더 이상 실리가 없는 이상에 가까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열개발사관을 가진 김군옥 영웅함을 활용 SL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76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이 전술핵과 전략 핵 탄두까지 쏠 수 있는 SLBM까지 장착하게 되면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엄청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대잠무기 체계의 개발을 위해 각고의 노력 중이지만 사실 핵잠수함을 잡는 최고의 방법은 핵잠수함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며 이를 위해선 미국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일 텐데요. 양국의 이익과 세계 평화를 위해 부디 그 선택이 늦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